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힘드시죠?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제가 강변북로를 달려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혼자 감탄을 하면서 이 좋은 날씨에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갇히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건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준비를 한 게 우리 한경 선생님께서 너무 잘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좀 그러니까 좀 약간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는 6가지 항목으로 좀 크게 우리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요번 2022년 중학교 1학년부터 어떻게 배우나 그 얘기 조금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강사인 저는 최전선에서 애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5가지 흐름이 있대요. 과학교육이. 그래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탐구 중심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좀 실생활 연계된 내용들 많이 넣어야 되고 ICT, 그렇죠. 디지털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 표현은 안 했는데요. 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를 저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과학 강사로서 몸 담게 된 게 와이즈만이었거든요. 거기서 실험 강사로 한 3년을 정말 굴렀는데 말 그대로 너무 고생을 거기 선생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실험이 만만치 않아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와이즈만에서 좀 했던 것들이 약간 다큐 같은 것들을 애들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좀 흥미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다큐에서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의 그 과학자들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를. 네. 1대1이 아닌 여럿이서 팀으로 하고 국가와 국가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잘 맞춰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약간 어떤 과학 교육을 바꾸는 게 당연하고 살짝 늦기도 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이제 예전과 딱 달라졌을 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과학을 하면 별로 안 어렵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별로 안 어렵다. 할만하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 중학교 1학년에서 개편된 게 이 3단원의 열 같은 거, 태양계 같은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대거 내려와요. 2학년, 3학년 과정이 내려오면서 뭘 느끼냐면 처음에 열이 그냥 아시잖아요. 근데 타고 따뜻하고 찬 정도 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열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또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계산을 하거든요. 비열 얘기하고 애들 이때부터 막 어려워합니다. 네. 약간 과부자가 수도 있겠죠 벌써.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좀 만만치 않네? 이거를 바로 느낍니다. 이제는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달라졌고 또 약간씩 이 뭐 열 말고 제가 열 얘기 나왔으니까 온도 얘기부터 좀 해버릴게요. 온도 하면 그냥 차고 따뜻한 정도인데 그 온도를 만약에 가장 많이 낮춰버려요. 그러면 그게 절대 온도 뭐 0도라고 해가지고 입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온도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인데 이제 그게 화학적으로도 연계가 되고요. 온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자가 존재를 할 수 없어요. 원자가 원자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가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은 나머지 이렇게 막 따로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열 하나로 뭐 우주, 지구과학 얘기도 하고 열 하나로 그냥 그 화학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격가지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게 진짜 녹아 있어요. 이제는 그 화학 단어만 딱 하고 물리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서 끌어오고 막 다 끌어와서 그걸 실제 교육 과정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전보다 어렵다. 마포자가 속출할 것이다.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언제부터?
애들이 다들 그래요. 중2 때부터 좀 슬쩍 해볼까 이랬는데 이제 안 됩니다. 중1 때부터 빠사삭이에요. 빠사삭. 그래서 단단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님 저희 때랑 많이 달라요. 그거 아시죠? 차가 겉모습은 같아도요. 옵션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옵션이 다른 거예요? 제목은 다 똑같아요. 옵션이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애가 과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과학으로 좀 진로를 잡아주시고 싶으시면 중1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강사는 여기 진짜 제가 여기 온 지 제일 막내거든요. 얼굴은 안 나오는데 제일 늦게 왔는데요. 저도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 정도 하니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 채찍을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땐 당근도 안 먹혀요. 예, 워낙 풍족해서 엄마 이거 해줄게 그때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해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요. 시스템이 먹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이제 출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야 나는 비인간적으로 너희들의 성적을 막 다 공개하진 않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출석한 거 제대로 못하면 그거 다 공개하고 창피해 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석을 1분이라도 늦으면 그날 뭐 스티커도 안 주고 뭐 아무튼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예민해져요. 출석에. 그래가지고 이제 출석을 제대로 하고 지각도 거의 없고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 할 땐 저렇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요. 빔 프로젝트로 이제 와콤펜 가지고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스타일이 아이들한테 그 프린트를 처음 5점 말고 2장을 주는데요. 이런 프린트를 흑백 하나 주고 이렇게 컬러로 하나 줘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필기하라 이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여기에다가 답을 적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림을 저렇게 애들이 그려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기도 하고 다채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하나도 빼먹지 않게.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고 이제 바로 그 시간에 암기를 시키는데 사실 바로 안 되니까 한 10분 정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어떤 수업 스타일을 가지게 되냐면 예전에 그 특강 시간에 그 중국에서 국제중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데 중국의 어떤 커리와 한국의 커리가 다르고 자기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수업을 인강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강에 되게 유명한 과학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무슨 장 이렇게 선생님도 계시고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들은 그 똑똑똑똑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들은 바 무슨 말을 하냐면 재밌어요. 아주 그냥 열정이 지나치세요. 근데 다 좋은데 너무 그 시간에 암기를 시키려고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원소 기호 나열할 때 수해 리베 보수 노분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냥 앞글자 정도 따서 외우면 되는데 조금 약간 특이하게 외울 수 있도록 많이 아이들을 고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선생님들은 얘네들 붙들고 암기 못 시키시잖아요. 그 시간에 성과를 내셔야 되니까 그런 어떤 다른 팁을 주시는데 아니 그걸 적용해서 애들이 암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내 수업이 소중하거든. 온라인 쌤이 얼마나 많이 잘 가르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애들 붙들고 하는 게 진짜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시간에 나는 오히려 조금 더 깊이 가르치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념 테스트 보고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O2가 주제인데요. O2의 중요 문제만 일단 풀게 합니다. 예, 중요 문제를 풀면서 왜냐하면 저걸 왜 저런 시스템을 넣냐면 아이들이 개념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나요. 조금 더 준비 안 된 애는 좀 더 외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2 중요 문제를 풀고 그 과제를 저는 O2 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너무 바쁘다 보니
답을 베껴오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상교재에도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답안지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O2 자체를 그냥 학원에서 풀고요.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따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숙제로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수업은 그렇고 보강이나 뭐 클리닉은 다들 이제 선생님들 비슷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점 보강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중간 입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금 듣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무조건 직접 보강을 해서 친구랑 라포 형성도 하고, 그래서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결석으로 인해 보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동영상을 주고, 동영상에서 제 내용이 이제 개념 테스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안 보면 또 와서 또 낭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별히는 클리닉 시간이 저는 다행히 제가 회원이 지금 여기 다원에서만 전체 한 40명이 안 넘어요. 다행히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40명 정도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 조교는 없어도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번 개인 클리닉 한 15분은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하든 잘하든 애들 고민이 다 다르고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제 시험 같은 거 봐야 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많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경환쌤께서 실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저희 수업할 때 찍은 거거든요. 뭐 불꽃 반응, 영양소 검출, 자기력, 대결정보, 소노내고, 바이메타, 앙금 반응, 막 검열이 뭐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와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실험 수업의 강점은 5개념을 줄이는 거예요. 5개념. 네. 원리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작업을 하게 돼요. 약간 그냥 들을 때는 그런 마인드가 없다가 실험으로 딱 임하면 애들이 되게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 패러다임하고도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결론은 그냥 저를 만난 친구들은 과학이 재미없다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과학에 대해서 좀 근자감도 생기고 근자감 아시죠? 진짜 잘하지 않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 근자감도 생기고 또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과학만큼은 어머님들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